네, 질문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려서 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에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또 이야기에서도 보면 주로 부자는 나쁜 사람, 가난한 사람은 착한 사람으로 설정한 이야기를 접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장해서 나이를 먹고 보니 배운 것과는 달리 돈이 생활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예, 그 이야기는 돈 많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돈 없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란 얘기네. 그죠? 근데 이제 옛날 동화책이나 우리 초등학교 책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돈 많고 부자는 좀 이렇게 설정을 할 때 좀 나쁜 사람으로 설정해 놓고 가난한 사람은 착한 사람으로 설정해 놓고 그 우리 동화책이나 이렇게 어린 초등학생들 책에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봤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은 그 흥부와 놀부 논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논리는 아이들로 하여금 그 착하게 살게 하려고 너무나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너희들이 양심을 지키면서 다르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교과서를 설정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너무 남의 걸 탐내지 말고 너무 과욕 부리지 말고 다르게 양심을 지키면서 착하게 살아라.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을 해서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과연 정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현 시대에서 볼 때 그 교육 방법은 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왜 바른 방법이 아닌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부자로 잘 살고 능력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욕심장이고 왠지 모르게 뭐 도둑놈 심보고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게 설정을 해 놓았는데 이건 옛날 방식이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현대에는. 그리고 가난하고 착하고 이러면 왠지 착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잘못된 설정이다. 왜 그러냐? 지금은 모두 다 사람들의 기운도 성장하고 능력도 성장하고 깨달음도 커졌고 우리 백성들이 다 질량이 높아졌어요. 알 거 다 아는 세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바르게 노력하고 타고난 복을 바르게 누리고 또 타고난 능력을 바르게 발현시키고 이런 노력을 해서 능력 발휘를 해서 내가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주고 교육도 그렇게 시키는 게 맞는 것이지 이렇게 뭐냐면 착하게 살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것이 마치 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즉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능력을 키우고 바르게 가치관을 세워서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해서 부자로 잘 살고 명예도 얻고 이런 큰 이념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어서 이 아이로 하여금 큰 꿈과 희망을 갖게 해주어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그 꿈을 심어주어서 키우는 게 현명한 것이지 이 뭐라고 할까 무조건 이렇게 다 양보하고 무조건 이렇게 나는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고 나는 이렇게 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 가난한 게 마치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게 해가지고 욕심도 안 부리고 좀 게으름을 피우다시피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이건 옳지 못한 거란 얘기죠.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가난도 죄인 겁니다. 가난한 분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은 가난도 죄입니다. 왜 죄인지 제가 이유를 좀 설명을 할 건데 내가 복을 크게 못하고 난 건 전생에 잘못된 업이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지혜롭지 못하고 갖춤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기 때문에 그 또한 자신의 죄고
또 내가 이렇게 바르게 성장을 못해서 인생을 빛나게 살지 못하는 것도 내가 능력을 갖추지 못한 내 탓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죄다. 내가 능력을 잘 갖추고 내가 바르게 노력을 하고 정말 열심히 하면 작은 복은 꼭 하늘이 주게 돼 있어요. 재벌이라든가 큰 부자, 큰 복은 하늘이 내는 것이지만 우리가 작은 복은 내 노력하기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도 대부는 유천하고 소부는 유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것이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히 하면 가능하다 이 뜻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바르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말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노력을 해가지고 일어서는 것이 바른 일이며 내가 희망적으로 사는 길이며 사람답게 사는 길이에요. 게으름 피우고 뒤처지고 못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궁박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것이 과연 내가 잘하는 것이냐? 절대 잘하는 게 아니다. 전생의 업이든 내가 현세 잘못 살았든 내가 행함이 부족했든 지혜가 부족했든 무엇이든 부족해서 내가 어려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죄라 할 수 있고 자신의 잘못이다. 그래서 이건 남 탓이 아니고 내 잘못이기 때문에 내가 반성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반성하고 노력을 할 때 하느님은 반드시 기운을 주게 돼 있으며 기본적으로 삶을 추구하게끔 그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제복은 아니더라도 작은 제복은 반드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내가 귀천을 따지지 말고 바르게 노력해서 잘 살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지 착하다는 이유로 못 사는 것은 현명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앞으로 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사는 거하고 바르게 사는 건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착하게 사는 건 잘 보세요. 잘못하면 뒤통수 맞는 일이에요. 그래서 친구 맨날 돈 빌려주고 억울하다고 우는 사람 많지요. 그 전부 자기가 한 짓이에요. 착한 마음에 떼병킬 거 알면서 빌려준 거야. 그리고 잘 보세요. 그리고 부인이 잘 보세요. 남편 길을 잘못 들여놓고 나중에 자기가 당하니까 원망을 해요. 그래 자기가 착한 마음으로 남편을 이렇게 잘못 관리를 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그 뭐 남편이 이렇게 좀 딴짓하고 실수하고 막 상처 주니까 억울하다 그래. 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면 청소해주고 설거지해주고 막 부인 막 다 도와줘. 이렇게 다 도와줘. 그러니까 처음에 부인이 좋다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습관이 되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안 해주면 서운한 거야. 그리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당신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착한 행위지 바른 행위 아니다. 우리가 착한 것과 바른 것은 엄연히 다르다. 바른 것은 상대도 득이 되고 나도 득이 돼요. 냉철하게 분별을 해서 내가 할 일과 상대가 할 일을 잘 구분지어 주는 게 바른 거예요. 돈도 빌려줄 돈인지 끊어야 될 돈인지도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내가 이 돈을 빌려줬을 때 이 사람한테 지금은 득이 될지 몰라도 더 악습을 심어줄 수도 있거든. 그리고 나중에 더 이렇게 나한테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또 돈을 안 갚아서 의리가 끊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끊어야 될 것인지 인연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돈도 거래를 해야 되며 함부로 돈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착한 마음으로 돈 거래했다가는 다 뒤통수 맞고 억울한 소리 듣는다. 그래서 옛날 속담 아시죠? 앉아서 돈 주고 엎드려 엎드려 돈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 앉아서 돈을 주고 받을 때는 엎드려 받는다. 이게 바로 착한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바르게 행하면
내가 앉아서 돈을 주고 앉아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을 내가 바르게 잘 인도하면 남편한테 대우받고 살 수 있고, 또 내가 아내를 잘 바르게 인도하면 내가 아내한테 대우받고 살 수 있고, 이 행을 착하게만 했지 바르게 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오히려 악습을 심어주게 되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행과 바른 행을 구분지을 줄 알아야 되며, 이런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또 이런 좋은 강의도 많이 들어야만이 그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중국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중국을 갔다 왔는데 그 가이드가 이렇게 저한테 하는 말이요. 선생님 밤늦게 추가로 이렇게 좀 여행을 하고 싶으시면 그 관광버스 기사한테 좀 팁을 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몇몇 있잖아요. 그 패키지 하는 분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면 이렇게 몇 시간 더 밤늦게 그 관광을 할 수 있고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참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해서 많은 사람한테 의견을 들었더니 다 오케이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오케이 하니까 이제 돈을 걷어서 이제 관광버스 기사 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팁을 이렇게 막 거두니까 그 가이드가 딱 하는 말이, 이렇게 팁을 많이 거두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지금 이렇게 팁을 이 기사한테 많이 주게 되면 자기가 다음 할 때 일이 힘들어집니다. 다음 할 때 일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팁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님들의 뜻은 좋지만 절대 이걸 많이 줘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적당한 선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당신은 지금 바르게 노력하고 있구나. 그게 바른 거예요. 지금 감정적으로 좋다고 이렇게 기사한테 팁을 많이 주면은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다음 손님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기사한테는 악습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행을 할 때는 중용지도가 필요하다. 바로 중용지도가 바른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행과 착한 것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착하게 살려 하지 말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질문 요지에서 약간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 질문 요지로 돌아가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돈의 개념을 어떻게 심어주는 게 좋으냐? 이제 바로 20세 전까지는 아이들을 착하게 살으라고 가르칠 수 있어요. 어릴 때는. 왜냐하면 다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20세 전까지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딱 20세가 넘게 되면 절대 착하게 살으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들은 착하게 살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고, 또한 바른 경쟁력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바른 돈의 가치도 심어줘야 되고, 그래야만이 아이들이 돈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돈을 바르게 쓰게 되고, 또 이 돈의 소중함도 느껴서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강남 부자들이 돈 있다고 있지 자식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돈을 줘서 아이들을 망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념도 없고 교육도 없고 가치관도 없이 그냥 함부로 돈 있다고 용돈을 몇백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기분 좋을지 몰라도 그 아이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안 좋은 악습이 생기면서 안 좋은 버릇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돈의 가치도 모르고 부자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패망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자식을 키우게 되면 지금 내가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자식이 나중에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아이들한테
있어도 절제를 시키면서 용돈도 주고 가르쳐야 되고, 없어도 절제를 시키면서 소중함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있다고 해서 함부로 주는 게 아니며, 또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남의 것을 탐내게서도 안 된다. 네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하나 일어서야 되는 이치를 가르쳐주고, 내가 형편이 되더라도 절제시키면서 돈을 쓰게끔 법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스스로 능력을 바르게 키워서 너는 부자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절대 부모 능력으로서 네가 부자가 된다? 이런 것을 심어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 능력을 키워서 너는 부자가 될 수 있고, 네 스스로 경쟁력에서 승자가 될 수 있고, 네 갖춤이 훌륭해서 이 나라의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그 이념을 심어줘야지, 누구에 의존해서 네가 성장한다 이런 걸 심어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이 너의 잘못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너의 잘못이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전부 너의 잘못이지 이건 다른 게 아니다라는 것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정신 차리고 인생을 바르게 살게 되며 부자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며 이 세상을 빛나게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냉철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른 교육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돈을 쓸 때 생각하시면서 쓰셔야 됩니다. 용돈을 함부로 주어도 안 되며, 함부로 이렇게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을 막 호사스럽게 키우는 것은 아이들을 돕는 게 아니며 아이들을 망치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바르게 깨우쳐서 아이들한테 바르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아셨죠?